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의 심장, 용산의 변화가 이제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2025년 11월 드디어 첫 삽을 뜬 용산국제업무지구. 과연 이곳이 어떻게 변할지 오늘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용산 행정계획의 권위자 송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용산의 100년 대계를 분석하는 송 박사입니다. 박사님, 최근 2026년 1월 정부 대책에서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내부에 들어서는 하이엔드 주거시설 5천에서 6천 가구와 주변 배후 지역 7천 가구를 합쳐 총 1만 3천 가구의 대규모 주거타운이 형성된다고 하죠. 네, 공급안이 발표되면서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팩트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규모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49만 5천 제곱미터, 약 15만 평이라는 숫자가 사실 감이 좀 잘 안 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네, 처음 49만 5천 제곱미터로 기획되었으나 최근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사업과 연계되면서 약 45만 6천 제곱미터로 부지가 정교하게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용도 지역을 중심상업 지역으로 상향해 고밀도 개발을 하기 때문에 유형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서울 한복판에 이 정도 규모의 가용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단순히 넓기만 한 게 아니라 녹지 비율이 핵심입니다. 이번 계획을 보면 구역 면적의 20%는 공원과 녹지, 30%는 개방형 녹지로 채워집니다. 그럼 절반이 녹지라는 걸까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건물을 잇는 공중보행교인 스카이트레인 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핵심 건물에만 집중적으로 조성하는 등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업무지구가 아니고 주거와 여가가 완벽히 결합된 하이엔드 입지가 된다는 뜻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25년 11월 27일에 착공식이 열리면서 기대감이 최고조였는데요. 올해 1월 29일 정부가 1만 가구 공급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매우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기존 계획보다 주거 기능을 강화했다는 건 이곳을 밤이면 불이 꺼지는 유령 도시가 아니라 24시간 활력이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의지입니다. 3도심 체계, 즉 한양도심, 강남, 여의도에서 용산의 위상이 더 올라가겠는데요. 네, 정확합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의 3도심, 7광역, 12지역 중심 체계에서 용산은 국제경쟁 혁신축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업무, 주거, 관광이 한강과 연계되어 시너지를 내는 구조죠. 특히 이번 1만 가구 공급은 직주 근접을 원하는 고소득 전문직 수요를 흡수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겁니다. 박사님, 질문이 있어요.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완공되면 주변에 그 배후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원효로 일대나 서부 이촌동과의 연계성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그게 바로 그린 코리더의 핵심입니다. 670m에 달하는 녹지축이 주변 낙후된 지역과 국제업무지구를 물리적으로 연결합니다. 단순히 단절된 섬이 아니라 주변 상권과 산업 거점을 끌어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중개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용산시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단순한 투기적인 접근이 아니고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용산은 이제 단순한 부동산 상품이 아니라 서울이 글로벌 탑5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오늘 송 박사님 덕분에 49만 5천 제곱미터라는 숫자 속에 담긴 서울의 미래 지도를 읽을 수 있었네요. 네, 용산은 이제 계획의 단계를 넘어 실행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발표되는 행정계획의 디테일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미래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박사님, 이 한 장의 그림이 용산의 미래 가치를 다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제1호 모빌리티 허브, 이게 단순히 역이 커진다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핵심은 입체적 연결입니다. 먼저 위를 보시죠. 2025년 상용화될 UAM, 즉 에어택시가 인천공항에서 용산을 거쳐 잠실까지 하늘길을 엽니다. 용산이 서울의 하늘 정거장이 되는 겁니다. 하늘뿐 아니라 땅밑은 더 놀라워요. KTX의 GTX-B, 신분당선까지 무려 10개의 철도 노선이 이곳에서 만납니다. 특히 공항철도 직결로 공항까지 49분이면 다 끝난다면서요? 그렇죠. 거기에
자율주행 셔틀까지 도입해서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모든 교통수단이 지하 환승 통로로 완벽하게 연결되는 구조죠. 우리 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교통 호재가 아니고 용산이 글로벌 비즈니스의 절대적 중심이 된다는 그런 선언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에서 이 교통망이 실제 그 지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박사님, 앞서 본 모빌리티가 도시의 발이라면 이번엔 도시의 두뇌와 심장 이야기네요. 데이터로 호흡하는 도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네, 핵심은 디지털 트윈입니다. 도시 전체를 3D로 복제해 AI가 교통 혼잡과 재난을 미리 시뮬레이션 하죠. 말 그대로 사고를 미리 막는 스마트 브레인이 작동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게 이 지하 물류예요. 지상에는 택배 차량이 한 대도 안 보이게 된다는 걸까요? 예, 정확합니다. 지하 배송로를 통해 각 빌딩으로 물건이 바로 전달되는 혈관 시스템이죠. 소음과 매연이 사라진 지상은 오로지 사람을 위한 녹지 공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부분도 대단합니다. 2050년 제로 에너지 1등급 달성, 그리고 지역 단위 리드 도입이라니. 이건 하이엔드 자산 가치의 기준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탄소 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에너지 자립도가 높은 도시는 운영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오피스 입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사님, 이번 장이 투자자들에게 가장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돈이 되는 지도 같거든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혼자 노는 게 아니고 주변과 거대한 시너지를 낸다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핵심인 서울 코어는 화이트 존이 적용되어 용도 제한 없이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오고요. 주목할 건 좌측의 원효로 사가입니다. 현대차 UAM 연구소와 인프라가 직결되면서 미래 산업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제 전문 분야인 주거 시장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한남 3, 4구역 재개발로 들어설 1만 가구 하이엔드 주거지가 이 거대한 업무지구의 배후 수요를 완벽히 받쳐주겠는데요. 네, 그렇죠. 직주 근접의 끝판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남쪽으로는 노들섬까지 보행교로 연결되어 한강의 관광자원까지 품게 되죠. 일하고 살고 즐기는 게 용산을 중심으로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용산은 단일 지구가 아니고 서울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광역 마스터 플랜의 심장이군요. 이 시너지가 폭발할 시점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박사님, 오늘 대담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장입니다. 경제 유발 효과 32.6조 원, 고용 창출 14만 명. 이건 일개 도시 개발이 아니라 국가적 프로젝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2040년까지 이어지는 이 로드맵은 서울의 100년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동력입니다. 2025년 기반시설 착공과 한남 3구역 철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30년부터는 실제 입주와 GTX 연계가 시작이 되고요. 2040년에는 마침내 글로벌 스마트 콤팩트 시티가 완성되네요. 중개사로서 이 긴 호흡의 로드맵을 보니까 소름이 돋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단순한 빌딩 숲이 아닙니다. 구도심 고밀 개발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디지털과 친환경이 만나는 가장 완벽한 도시죠. 용산을 알면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가 보인다는 말,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긴 시간 팩트 위주로 깊이 있는 통찰을 주신 송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